저희 첫 번째 확장의 발단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한 게 12월 30일이죠. 네. 12월 마지막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또 12월 중순으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말 준비하시느라고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3번 하는 동안에 계속 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하 10도 이렇게 돼서 강추위였고, 지난주에는 한 정도로 올라갔는데 또 비가 오고, 오늘은 이제 추위도 내려가는데 약간 포근하면서 또 비가 오네요. 네. 역경을 뚫고 또 저희가 뭔가를 또 듣고 배우고 하려고 또 모였습니다. 좋은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준비한 주제연구 포럼 확장에 관한 3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국내 연구자와 그리고 현장 전문가를 초대해서 미술 아카이브 확장을 탐구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처음 마련한 발단의 자리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포럼인 질문과 가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포럼 오픈 캐비넷 열띤 관심 속에서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마지막 포럼 제목은 기록에서 콘텐츠로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진행된 그 첫 번째 질문과 가설은 미술 아카이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미술 아카이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오픈 캐비넷을 통해서는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가 소장한 소장작품, 그리고 전시, 그리고 미술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한국 현대미술사에 있어서의 주제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모색해 봤습니다. 오늘 진행할 기록에서 콘텐츠로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 아카이브 기관, 저희로 치면 저희의 선배 기관에 해당되는 그 기관의 각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그 사업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처럼 미술 아카이브의 제1의 역할은 일단 자료의 수집입니다. 구술을 많이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꿰어서 보배로 만들 것인지 하는 게 사실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수집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선배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저희도 전시, 연구, 교육 프로그램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미술 아카이브 기관의 대표적인 사업을 여러 선생님들 모셔서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수집 그리고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포럼에서는 4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예술기록원을 차장으로 계시는 정보건 선생님께서 제대로 듣고 올바로 기록하기, 아르코 예술기록원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체록사업 운영사례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고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의 아키비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양서율 선생님이 아카이브를 통한 작가 연구의 새로운 전개, 아카이브 북 시리즈 강북진 컬렉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하대실장이신 김정현 선생님께서 미술 이어나누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아카이브 전시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고요. 마지막 분은 저희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 학예연구사인 주은정 선생님이 아카이브 전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여주지 않는가,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 전시 사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정보원 선생님과 양소윤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난 뒤에 잠시 한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김정현 선생님과 주은정 선생님의 발표를 마저 듣고요.
그리고 아주 잠깐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먼저 첫 발표자 정보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르코 예술기록원에서 나온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설 분들은 이제 뭐 미술관, 극장, 그다음에 뭐 예술가의 집 이 안에 있는 단위 시설입니다. 79년도에 문예진흥원일 때 이제 예술가들에게 이제 창작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근거 자료들을 모았고 그 근거 자료가 모여서 정의 기관이 모태가 됐어요. 간단히 지나가고요. 구술 체력 사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기본적인 목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사적인 체험을 기록해서 예술사 서술을 위한 기초 자료의 생산과 연구 토대 구축, 그리고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의 연구 보존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장을 다 다루고 있고요. 생애사와 주제사가 있는데 생애사는 예술가가 처음에 태어나셔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대략 한 10시간 분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사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구술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첫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20년 차고 총 337건의 이제 체록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각예술 분야는 뭐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굉장히 좀 많고요. 한 대략 100분 정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주요 이제 예술가분들 제가 간단히 지재를 했고요. 저희 그 구두 체록 갔을 때의 체록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양서연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아카이브를 다루는 것은 가구청미술연구센터와 서울관 디지털 정보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관청과 미술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 아카이브 가운데 하나인 강국진 컬렉션이 정리가 완료돼서 여러분께 공개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정리 완료 후에 그 활용 방안 중에 하나인 아카이브를 기획하게 된 의도와 방향, 체계 전체를 본 구성, 마지막으로 그 개선점에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그 관청에 있는 미술연구센터 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아카이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와보셨을 텐데요. 그 미술관이 아카이브 구축 업무를 해왔던 거는 1981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참 오래 전부터 자료를 많이 확보해 왔지만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2013년 10월 미술연구센터 개소 이래로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연구센터의 미션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2회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수집 방향은 먼저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주요 사조나 그룹, 전시, 작가 관련 자료, 그리고 망치의 상실의 우려가 높은 작고 작가의 원로 작가 자료, 그리고 드로잉, 작가 노트, 편지와 같은 유일본을 우선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은 주로 근대 미술이나 60년대, 70년대 실험 미술, 단색화, 80년대 민중 미술 자료와 같이 앞선 시대의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미술 자료의 범위는 일단 크게 도서와 아카이브로 나뉘고, 아카이브는 수집 기록과 미술관 기록으로 나누어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기록은 외부에서 생산된 자료로서 주로 미술가나 작가들에게 수집된 자료로 전신세물, 드로잉, 작가노트, 편지, 시청각 자료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 미술관에 수집된 수량은 대략 총 25만여 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기록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내부에서 전시 교육이나 연구와 같이 미술관의 주요 활동을 계기로 생산을 했던 자료로 총 13여 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기록에 한해서 살펴보면 저희 미술관에서는 정기용, 이탄희준, 박김종성, 박길영 같은 건축가 자료, 그리고 권진뷰, 박형기, 유감열, 박이소, 이건용, 한용택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작가 자료, 최열, 김복기, 정병과 같은 이론과 때문에 비영리 목적으로 500부라는 한정 수량의 비매품 형식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아카이브 북을 제작할 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아카이브 북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지점은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이브를 통한 작가 연구의 새로운 전개였습니다. 이 기존 서비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서 여러 방면으로 아카이브를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활용해서 개인 가국진의 연구의 확장을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사실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강옥진 작가의 실험미술 작업이 아닌 회화 작업에 대한 새로운 연구까지 새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동시대 아카이브 전시의 의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카이브 전시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지만 작품이 아닌 아카이브와 그 안의 서사가 중심이 되는 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논고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주제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적 학습자, 참여, 확장성, 권한부여, 내러티브 전시, 심화이해, 재해석, 아카이브 가치 상승, 공증 과정, 그리고 누락된 역사 조명, 정설에서 벗어난, 그리고 대안입니다. 아카이브 전시는 큐레이터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사실 독점이라는 표현이 다소 좀 과격하지만 사실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전시품의 선별과 해석의 권위를 일정 부분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현실적이자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형식의 미래지향적인 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시대 아카이브 전시의 의의는 동시대적인 미토스의 회복입니다. 신화, 미스의 어원이기도 한 미토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구자 배철현이 정의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토스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인간다운 삶,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감정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훈련하는 이야기이다. 주제하다시피 미토스의 상호 보완 관계인 로고스의 결정체인 과학은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는 묻지 않습니다. 아카이브 전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여 미토스를 회복하게 하는 훈련의 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서론을 마치고 저희 박물관 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2008 미술 전기 가맹물 1921에서 2008은 근대 화단과 저널리즘, 미술 종합지, 동인지, 미술 전문지, 기관지, 그리고 학회지 등을 탄생과 발간의 성격별로 분류하며 한국 미술 전기 가맹물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 개관 전시였습니다. 우리 미술의 흐름을 담아낸 미술 전기 가맹물 80여 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2011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은 한국 미술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한 195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높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한국 미술을 해외에 소개해 왔는지를 살펴본 전시였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을 외국어로 소개한 단행본 해외 전기 가맹물에 실린 특집 기사, 관련 전시 자료, 해외전에 대한 언론 보도, 대표 출품작 이미지, 미술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전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제전 개요 및 한국 참여작가 연표를 작성하여 이상의 모든 자료를 단행본으로 만들었습니다. 2012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전은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외국미술이 국내의 전시 형태로 소개된 과정과 한국 미술에 영향을 준 외국 작품의 수용 동향을 자료를 통해 조망하는 전시였습니다. 60여 년간 국내에 소개된 외국 미술 전시를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분류하고 연표로 작성했습니다. 전시 자료, 기사 등을 비롯해서 시대별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슈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전시 분석과 통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14 한국 근현대 미술 교과서는 미술 교과서를 통해 한국에서 근대적 미술 교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큰 흐름에서 개관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개화 뒤 새로운 학교 체계가 도입된 초기의 교과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 문부성 발간의 교과서, 해방 이후 문교부 미술교재 연구회 등 각 출판사에서 발간된 교과서를 선별하여 전시했습니다. 개최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어 사회로부터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5 한국미술 전시공간의 역사는 전시공간을 통해 우리나라 미술 현장의 흐름을 개괄하고 주요 연관 자료와 미술계 인사들의 실물 자료를 통해 역사적 전시공간을 소개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대양 공간으로 다양화되어가는 한국 미술 전시공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론가 5인의 비평 외에 전시 주제 관련 설문조사를 평론가 및 큐레이터 20분에게 진행해서 이를 같은 시기 공개하며 연구자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했습니다. 2016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는 1957년 집단적인 엠포르멜 감성을 드러낸 현대미술가협회 이후 연대별로 최근 추상미술 전시와 단색화에 대한 관심까지를 아우르는 전시였습니다.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아카이브 전시 외에도 세미나 및 이론가 대상 설문조사를 마찬가지로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 20세기 한국화의 역사는 개항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과 분단, 산업화를 거치며 전통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그 개성이 맞물려 있었던 한국화의 변화 양상을 관련 논의들과 함께 살펴보는 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미나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분화와 변형 속의 경계의 확장과 담론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화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반추상전이 2019년에 있었는데요. 이처가는 작고미술의 자료 및 기억 수집 결과를 공유하는 전시였습니다. 대상 작가가 40분이었고요. 그 중에 5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조명했습니다. 해당 전시 때는 이제 미술사학에서 작가론과 작품론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최열 선생님께서 세미나도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 기사님, 왜 작년이랑 전시단행본 교정본은 왜 다르죠? 이번 전시에서는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래요. 사실 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매번 전시 때마다 아카이브에 적용하며 해설하다 보면 학예사 간에도 이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 대안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다음 전시인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품이나 아카이브가 아닌 인물에게 초점을 둔 전시단행본 편집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아카이브를 인물 평가의 증거로서 제시하다 보니 제작 연도, 재료, 크기 같은 정보 외에 핵심어, 목차, 저작권 같은 정보를 모두 담아내야 했습니다. 해당 전시는 한국미술을 보다 국제적 시각에서 가늠하고 안에서 밖으로 외적
확장에 치우쳐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안으로의 관점으로 한국 미술을 조명하고자 시도했던 전시입니다. 조선시대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 미술을 연구하고 저술한 외국 연구자, 한국국적이 아닌 분들의 인명 정보와 연구 결과를 전시로 구성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시인데요. 2023 한국전위미술사 영원한 탐주를 꿈꾸다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기존 방법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품들의 수식어로 활용되는 전위를 한국미술사에서 추적해보는 전시였습니다. 전위의 본질을 변화하는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대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로 설정하고 미술의 심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는 전시였습니다. 사실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하면서 사실 심리적 전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사실 굉장히 학계에서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전이를 같이 다룬다는 거에 있어서 사실 많이 부담이 되기도 했고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충돌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나의 전이라는 그 개념으로서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울러서 전시를 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에서 일하고 있는 주은정입니다. 앞서서 쟁쟁한 저희 선배 기관에서 진행하는 그 발표 사업에 대한 발표를 들었는데 그 오랜 연륜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 시도와 그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발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려니까 왜 이렇게 저희 납작해 보이는지 저희 발표가 저희가 사실은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어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아직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것 사업을 한번 반추하면서 좀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혹은 거기서 차관해 볼 수 있는 앞으로 제가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기관 속에 저희 말씀드렸던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여전히 많고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본관에 가서 왜 전화 주시는 분이 계세요. 왜 어디서 프로그램 하세요? 이래가지고 서성분 본관에서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직 저희 기관이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관 소개 그 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사업 오늘 이제 설명드릴 사업은 개관전에서 명랑한문 유쾌한 지식 즐거운 안이라고 최민 컬렉션을 조망했던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최민 컬렉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그 전시가 기획된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남은 과제들, 제가 느꼈던 남은 과제들이라는 얘기로 오늘 발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서울시립미술관 산하에 그 분관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개관을 했고요. 학예연구부의 아니 책을 볼 수도 없대. 책들과 책 몇만 보여줄 수 있어. 그럼 뭘 전시하는 거야?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매개체 컬렉션을 꼭 전시로 풀어야 하나? 이 연구소에 오히려 연구소로 그 연구 결과를 전달해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컬렉션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하고 있는 기관 업무 중에서는 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전시와 교육과 공동체를 목적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그 자료의 선순환 구조로 이제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근데 전시가 꼭 아카이브 컬렉션의 모든 컬렉션에 당연한 기결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적합한 컬렉션이 있고 전시가 말고 다른 형태로 빌었을 때 오히려 더 잘 전달되는 컬렉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전시 모델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카이브 전시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로 할, 그러니까 전시 탐구 선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말 국내 다양한 전시들을 맡고 북페어, 저희가 체미 컬렉션이 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북페어에서는 어떻게 책을 보여주나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제 뭐 아카이브가 조금 나온다는 전시들은 굉장히 많이 둘러봤었는데, 대부분은 작품 전시가 주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카이브 한 섹션을 이루지, 아카이브를 전면적으로 정말 이렇게 전시로 보여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카이브 전시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최민 컬렉션 전시를 하면서 얻었던 결론은 그 전시가 사실 전시였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가 아니고 전시였기 때문에 조금 상상력을 발휘한 이제 서사를 제시한다거나 좀 대중들의 상상, 그러니까 관람자의 상상이 조금 개입할 수 있는, 참여가 개입할 수 있는 틈입을 낼 수 있는 것이 또 전시 어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료의 잠재적 가능성을 좀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전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전시라는 것이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시가 아니었을 때 최민 컬렉션, 전시가 없었을 때 최민 컬렉션을 그냥 저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열람하거나 아니면 검색할 수 하는 분보다 저희 전시를 통해서 최민 컬렉션을 알고 그 다음에 최민 컬렉션을 찾아보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앞으로 그게 자료를 그 이후에 더 잘 보고 더 잘 찾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도입부가 되는, 문턱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여러분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능동적 참여적 활동으로 안내하는 과정적 아카이브 전시, 사실 이게 전시가 이제 끝은 아니고 이 전시를 통해서 더 다양한 어떤 검색이나 열람 활동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또 기관의 바람이고, 또 추가 연구로 또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저희가 바람이어서 이런 전시 모델, 이런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뭐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금방 답이 구해질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이런 좀 그러니까 장기간에 고민을 하고 항상 진행해야 될, 전시에 있어서 진행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저희 종합 토론 시간에도 한번 좀 제안을 주시고 하신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아갈 방향은 저희가 자문하지 않고 사실은 다른 선배기관들에게 물어보는 자리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선배기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뒤늦게 출발한 기관,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어떻게 그 선배기관들이 또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도 겪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전 선배기관들이 해오셨던 것들을 참조하다 보면 저희도 조금 더 빠르게 또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에 발표해준 우리 그 중정 학예연구사의 그 발표가 사실은 저희의 고민인 거죠. 근데 오늘 발표 순서를 다시 거꾸로 되짚어 보면 저희가 그 의문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괴로워했던 부분들을 앞서서 많이 세 분의 선배기관 선생님들이 많이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꾸로 좀 생각해 보시면 앞에 많은 답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발표 모두 다 들었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저희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유의미한 발표들로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한 장내 정돈이 좀 5분간 있겠고요. 길게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분 발표 들으시면서 또 종합적으로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더 조금 보충 설명 듣고 싶은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또 저희가 성심껏 그 선생님들도 다 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장내 정리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